손상 대표입니다. 토지보상 잘 받는 법 시리즈 여섯 번째 대책위 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증권사에서 근무하였고 국가지자체 사업시행자 지주에게도 이익이 되는 방법을 공유해 보려고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대책위 편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갑자기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지구 지정이 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고 LH공사가 수용을 한다는 소문이 들리면 불안할 겁니다. LH가 헐값에 땅을 뺏어간다고 하는데 또 내 생계도 또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안하니까 지주들은 이제 하나둘씩 모이게 되고 이렇게 모이게 되다 보면 집단을 형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 집단이 소위 말하는 대책위원회가 됩니다. 한데 제 경험상 이 대책위는 여러 번 바뀌게 돼 있어요. 대책위가 만들어지면 그중에서 보상 면적이 크다는 이유로 또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또는 평소에 감투를 좀 이렇게 몇 번 써봤다는 이유로 대책위원장, 사무국장, 뭐 총무, 뭐 부위원장 이런 자리가 이제 배정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저는 가장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봐요. 보상 면적이 크다. 나이가 많다. 평소에 감투를 썼다는 이유로 직분을 맡은 거지. 이분들이 토지보상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거나, 또 법률적 지식이 있다거나, 세무 지식이 있다거나, 평가 지식이 있다거나, 금융 지식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감투를 쓰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건데, 어, 반증으로 법률적 지식이 있고, 세무 지식이 있고, 감정평가 지식이 있고, 금융 지식이 있다라고 하면은 대책위 활동을 하지 않을 겁니다. 예. 왜냐면 대책 활동이 별로 그렇게 큰 실익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구 지정이 되면 각 전문가들이 영업을 합니다. 감정평가사, 세무사, 변호사, 증권사, 신탁사 등이 대책위를 찾아갑니다. 대책위를 찾아가면 하나같이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저도 뭐 똑같은 입장이었으니까요. 토지보상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다. 이 대책위원회 분들이. 변호사분들은 자, 보상 금액에 불만이 있으면 이제 그 변호사님들의 어떤 수입에 좀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직접 이야기하기 좀 그러니까 떤 보상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를 지적하고요. 항의 시 데모 등의 행사를 우회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최근 들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보상 금액이 좀 잘 나와요. 최근에는. 그리고 증액도 사실 크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A라고 하는 사람과 A라고 하는 집단과 B라고 하는 집단에 이렇게 딱 경계를 나눠서 얘가 상대적으로 많이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어, 법무법인에서는 영업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그 수준이 더하고요. 한데 확실한 거는 자기 주변에 변호사 친인척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무사님들은 이제 주기적인 상담을 하죠. 어, 증권사에서는 예전에는 초기 투자 영업을 하였지만 지금은 거의 하지 않고 법무법인과 세무법인과 제휴, 뭐 현장에서 채권을 계좌 개설하는 정도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밌는 사실 하나 말씀드리면 저를 통해서 보상금을 받아간 변호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물어봅니다. 저기 저쪽 법무법인에서 하는 그 수용재결 하면 몇 프로 오르냐고. 그분도 잘 모르는 것 같던데 저기서 하는 얘기가 다 맞냐고. 예. 솔직히 그렇게 오르지 않습니다. 수용재결서를 받아보게 되면 어떤 시점 수정 정도는 확실히 오르지만 나머지들은 그렇게 많이 오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명확한 이지목인 경우도 있어요. 현황을 좀 잘못해서 평가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현장에서 경험을 해보면 LH공사에서 이거는 좀 평가가 잘못됐습니다. 이거 이지목인 것 같은데 한번 소송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아예 추천을 해줍니다. LH공사 직원분들이. 대책위원회는 지주분들의 이익단체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활동 하나하나가 다 돈입니다. 현수막을 걸고 전문가들을 초빙하고 자문을 받고 어떤 그 지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우편물을 보내고 하는 것들이 적게는 수백만 원. 제가 대책위원회에 정말 상주를 몇 달 동안 한 적이 있었는데 많게는 수천만 원의 행사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보상이라고 하는 게 기간이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주들로부터 받은 돈은
벌써 바닥이 나버려서 어, 대책위원 임원들이 계속 돈을 넣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구조이다 보니 외부 업체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보상 협의 기간도 계속 길어지게 돼 있고. 그래서 위원장 총무 등 또 보상을 또 막상 시작하잖아요. 위원장이랑 총무 등은 보상금 받고 싶어도 자기들이 섭외해 놓은 그 법무법인의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또 수용 재결에 들어가려고 하는 주민들의 눈치도 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보상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계약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릴 수가 없는 입장인 거예요. 법무법인 눈치도 봐야 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LH공사 직원들 다 퇴근하고 밤 7시에 몰래 계약한 지주도 있었고요. 새벽 5시 반에 와서 계약한 친구도 있었고, 친구가 아니고 위원장님들도 계셨고, 자기 계약한 거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하면서 이제 뭐 각서도 받아가고 막 그러신 분들도 있었어요. 예, 대책위원회 분들이 사실 보상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정으로 생각한 대책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명확하게 지주들의 이익단체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법무법인과 세무법인과 증권사, 뭐 기타 등등등등등 업체로부터 일체 지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게 지원을 받는 순간 여기에 뭔가 이게 고리가 끼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이 전문가들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요즘에는 보상 금액이 많이 안 오르니까 서로 A 집단과 B 집단을 비교해서 얘는 더 나왔고 얘는 덜 나왔다. 그래서 갈등을 일으켜서 수용직을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위원장, 총무 등이 많은 공부를 하여야 되고요. 그리고 섣불리 계약하지 말고 많은 자문을 받아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대체기가 이런 이권에 관계없는 경우는 없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가고 있고 시간도 길고 또 물어봐야 될 것도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토지보상법 자체가 좀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하나 좀 팁을 드리자면 저희 회사에서는 이 대체기 시스템을 제가 특허 출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곧 서비스가 오픈될 예정인데 대체기에 저희가 법무, 세무, 증권 관련한 정보를 모두 무료로 오픈하여 드릴 예정입니다.